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사랑했었다, 사랑 중이다, 사랑할 것이다. 어느 시제에서 가슴이 턱 걸리세요? 아픈 사랑을 했던 사람에게는 사랑했었다가, 달달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현재형이, 설레는 연애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미래형이 더 특별하게 들렸겠죠?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디를 뚫쳐봐도 우리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 주제, 밤새 떠들어도 모자란 얘기, 사랑 그리고 연애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로 만나는 도서관 북팟찌기 김영석입니다. 앞에서 오늘 주제를 기분 좋게 소개했는데요. 사실 속으로 조금 뜨끔했습니다. 저는 연애의 세포가 죽은 것도 모자라가지고 각질이 돼서 툭툭 떨어져 나올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의 순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대결 책 대 책 코너에서 준비한 테마는 바로 죽은 연애 세포를 살리는 책입니다. 맑은 소리에 난 눈을 떴었지. 새로운 소식에 마음 열었어. 도봉구립 도서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김사선님과 이사선님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연애인데요. 아주 그냥 생각만 해도 설레고, 제가 이렇게 현실에서 연애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간접 경험에도 이렇게 마음이 설레네요. 오늘 죽은 연애를 살리는 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추천책을 한 권씩 가져오셨는데요. 네. 많은 테마 중에서도 연애를 주제로 삼은 이유가 있으시다면? 네, 아무래도 연애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혹시 삼포세대라는 말 알고 계세요? 네. 네, 최근에 사회 경제적 압박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신조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는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 그리고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개인의 행복을 포기해야만 하는 팍팍한 현실에서 연애를 이제 사치처럼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때로는 커플이 부럽다가도 연애 꼭 해야 할까? 아니야, 난 혼자 편해. 이렇게 스스로를 철벽치는 분들, 그분들에게 책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번 주제 선정하게 됐습니다. 또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었네요. 사실 이게 우리가 그 초식남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애라는 주제에 대해서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게 가볍게 접근할 수는 없는 그런 네. 세태를 반영한, 또 그런 M4 세대니 이런 말들이 그런 세태를 반영한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에서 연애를 아예 제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어떤 책을 가지고 오셨는지 한 분 한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김서서 저가 가지고 온 책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주바다오가 짓고 문학동네에서 펼쳐낸 책입니다. 네, 그러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요 책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너무 길게 나가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네.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허세와 유치함으로 똘똘 뭉친 개구장의 주인공 커징턴이 반에서 최고 모범생인 선자이의 앞자리에 앉게 되면서 이 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사랑이 인생의 가장 큰 동기부여인 커징턴에게 소녀 선자이는 변화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데요.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던 커징턴이 선자이가 가르쳐주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서 성적도 크게 오르고 고등학교도 함께 진학하면서 이 둘은 이루어질 듯 말 듯한 사랑의 줄다리기를 계속 해나갑니다. 뭔가 이렇게 바보 달과 평강공주 같은 그런 스토리가 딱 머릿속에 스치는데, 이렇게 공부 잘하는 여학생의 영향을 받아서 남자아이가
좀 더 모범적으로 변해가는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연애가 주는 장점이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연애를 한다고 해서 꼭 일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가고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연애가 주는 그 어떤 힘과 에너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에피소드들이 주를 이루는 그 소설인가 봐요. 네, 일단 청춘의 땀 냄새가 나고 네. 그런 와중에도 이제 순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풋풋한 냄새도 나고. 그렇죠. 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또 연애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근데 여러 책 가운데서도 그래도 요 책이 일반적인 연애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는 이 부분에서도 또 감동적이었고 요게 요런 이유를 청취자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선정했다. 그런 이유가 있다면요. 이미 이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영화나 소설이나 뭐 같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일단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었을 법한 평범한 스토리로 허황되지 않고 호들갑스럽지 않아서 저는 이 책을 가벼운 마음으로 잔잔하게 기뻐하면서 볼 수 있었고요. 네, 저도 사실 네네. 예전에 교회 반주자 누나를 좋아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3년 좀 좋아하고 쫓아다니다가 네. 네, 그분이 그 신임 전도사분하고 결혼하셨어요. 아이고. 다른 전도를 예, 하셨네요. 그래서 이런 전당. 사랑의 전도였군요. 그 뒤로 이제 그 교회를 끊었다는. 그러니까 근데 뭐랄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이런 그 아련하지만 또 즐거운 추억들을 또 새록새록 되새기게 하는 네. 그런 장점이 있는 책인 것 같다. 그런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이 그 장편 소설이잖아요. 네네. 요러 그 소설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그래도 나는 이 부분이 가장 아름다웠다. 혹은 인상적이었다. 네. 책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고 정말 아름답고 찬란하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참 아름다운 소설인데요. 그중에서도 후반부에 가서 페이지를 얘기해드리면 27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서 주인공 커징턴이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몸에서 빛이 난다. 그렇게 8년 동안 나는 그치지 않고 빛났다. 라고 얘기를 한 번도 하거든요. 빛이 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꾸 너무 슬픈 얘기 하신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이 대사를 들으니까 예전에 그 잭 니콜슨이 나온 As Good As It Gets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네. 당신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줬다.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거는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또 주는 그런 감정인 것도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참 그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좀 풋풋한 감정을 잊고 있는 중년들이 봐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는 말라 비틀어진 연애세포를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청춘 로맨스 소설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읽고 정말로 소생이 되는지 제가 안 되면 찾아가겠습니다. 오십시오. 네. 근데 또 한편 네. 이렇게 좀 달달하고 달콤한 연애 그 소설을 읽다 보면요, 저는 그 반대편의 그 선 소설책도 생각이 나거든요. 요 영화화됐던 이 소설만큼이나 또 유명했던 네. 그 영화가 뭐냐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영화예요. 네. 추마부키 사토시가 주연을 해서 더 인기가 많았는데 이 영화는 사실 새드 엔딩입니다. 그 장애우인 여자친구를 비장애우인 남자친구가 사랑하다가 마지막에서는 그 쓸쓸한 이별을 하는 건데 처음에 이 영화를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가슴이 막 먹먹했는데 한참 지난 뒤에 또 돌이켜 보니까 이런 이별도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연애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헤어지면 그건 실패인가?
이사선님 먼저. 네. 제가 생각하기에 연애에 실패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서로의 마음이 닿았다면 끝이 어떻게 되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꼴은 해야지만 연애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연애의 목적은 그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과정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 사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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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신지. 지금 네, 제가 생각하기에 연애의 성공과 실패라면 그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해서 뭐 결혼을 해도 상관이 없고 만약에 뭐 어쩔 수 없이 헤어져도 상관이 없지만 그 연애를 했을 때를 돌이켜 보았을 때 후회가 남는다면 저는 그건 실패한 연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잘해줘서 후회가 남는다거나 내가 너무 못해줘서 후회가 남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후회를 남기는 사랑은 실패한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 후회라는 말을 미련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미련이 남는다든지 어떤 그 깔끔하지 않은 감정이 남는 것 그것이 있으면 좀 돌이켜봤을 때 굉장히 아픈 사랑으로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낌없이 다 줬을 때 그 이별에 있어서도 그랬을 때 그 사랑이 더 달콤하게까지는 아니어도 그 내 마음속에 보석처럼 그렇게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를 통해서 그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또 추억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살면서 요런 그 달달한 재미가 있는 연애 소설을 한 편쯤 읽어보면서 활력을 얻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책 넘어갈까요? 네, 저 이사서가 가져온 책은 일본 작가 히라노 게이치로의 마티네의 끝에서라는 소설입니다. 네, 이 히라노 게이치로라는 작가는 대학생 시절에 일본 최고 신인 문학상인 아쿠타가와상을 최연소로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로 천재 소설가로 불리면서 20년간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 소설은 2016년에 출간된 연애 소설입니다. 네. 이 제목을 일단 들었을 때, 야, 뭔가 느낌이 있는데? 라는 그런 그 인상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마티네의 끝에서라고 했을 때, 이 마티네의 뜻이 뭔가요? 네, 마티네라는 말은 연극이나 음악회의 낮 공연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 남자 주인공이 유명한 기타리스트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그 공연을 뜻하는 말 같기도 하고, 또 이 소설을 읽으시다 보면은 상징하는 바가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보고 나시면은 각자의 의미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뭔가 추측이 되긴, 왜냐면 마티네가 낮 공연이라고 했는데 보통 네. 우리가 연애를 생각하면 그 카페나 저녁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게 되는데 낮 공연의 끝에서라고 하니까 뭔가 어떤 느낌을 네. 제목에서부터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간단히 줄거리를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이 소설은 그 기타리스트인 마키노와 프랑스 RFP 통신의 기자 요코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강력하게 끌리지만 요코에게 하필 이미 약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 각자의 인생에 충실하기로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마키노는 그 요코에 대한 그 애정 때문에 마음을 가누지 못해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요. 요코도 취재 중에 테러 사건을 겪고 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5년 반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야, 앞에는 8년인데 여기는 또 5년 반. 여기도 또 지지 않는 그런 연애 스토리인데요. 네네. 그 두 사람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앞의 소설과는 다르게 조금 연령대가 있는 사람들의 연애 같아요. 네. 이 책의 홍보 문구에 아예 넣어놨어요. 어른들을 위한 연애담 이렇게 써 있고 두 주인공의 나이가 모두 40을 앞두고 있어요. 여기 김사선님께서 그 소개해주신 책과는 정반대로 네. 이 두 사람에게는 일과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내던지지 않는 이미 세상을 겪은 그런 사람들의 감정과 고민들, 엇갈리는 순간들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0
10대 이상의 독자라면은 주인공들에게 감정이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많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책인 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그 학창 시절의 연애처럼 이게 막 끌어오르지 않더라도 차분하고 잔잔한 사랑도 또 그 나름의 매력이 있고 또 그게 현실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읽는다면은 더 많은 공감과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작가가 프롤로그에서 밝히고 있는 바로는 본인이 실제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을 관계를 보면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글로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오늘 책은 둘 다 실화를 바탕으로 그러네요. 한 책이네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 연애를 하고 있네요. 네. 이게 소설에서 이루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요 줄거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또 한 사람은 또 기타리스트고 한 사람은 또 취재 기자인 거 보니까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저 개인적인 이유는 이 책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애의 모습을 좀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책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한 교감을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는데요. 마키노와 요코가 처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계기도 관심사를 공유하는 대화를 통해서였고요. 그래서인지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나 지금의 감정 같은 것들을 상대방에게 말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소설에 보면은 행복이란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세계의 표면에 관해 함께 이야기할 사람의 얼굴이 또렷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드러낼 수 있는 문장인 것 같고요. 그렇죠.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나를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 이 책에서 두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소소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끼신다면 이제 연애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왜 보통 그 모습이 여러 개 있잖아요. 직장에서의 모습이 또 있고, 가족들과의 대화할 때의 모습이 있는데, 네.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그런 것을 과감 없이 자기를 오픈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 대화라는 것도 자기의 그 관심 사항이나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있는 네.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상대로서 네. 그런 대화가 가능한 상대로서 또 더 애틋한 상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인상적이었던 그 장면이 있나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게 약간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사실 이 소설의 스토리로만 보면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됐고 사랑의 장애물이 나타났고 위기가 찾아왔다는 평범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결국 그래서 두 사람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드는데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아름답고 좀 아련하게 그려지고 있어서 사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도 그렇지 않다고 해도 모두 아름답게 느껴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저는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고 제대로 완성되는 부분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분 여러분께서 직접 책을 읽으시면서 네. 아니 저도 사길 바라시고요. 아까 바라고요. 제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그 성공한 연애의 기준이 있는가.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두 사람이 이어졌는지 뭐 결혼을 했는지 이런 것을 떠나서 두 사람이 그 두 사람 간의 그 감정과 애정을 어떻게 서로 다루고 상대를 배려가면서 그 연애의 길을 걸어왔는가가 네.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또 공감이 되고 그래 현실에서도 이런 사랑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요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받으면서 또 하나 그 어떤 책이 생각이 났냐면 알랭드 보통의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라는 책이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저도 요 책을 인상 깊게 읽었는데
마티네 끝에서와 비슷하게 현실적인 관점에서 연애를 다루고 있어요. 약간은 좀 더 냉소적인 시선도 깔려있는 소설인데 네. 제가 보니까 요즘 서점가에 깔린 그 연애 소설은 옛날처럼 막 달달하기만 한 소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글이 인기를 끈다는 게 연애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전보다는 좀 더 덜 낭만적으로 네. 혹은 또 세태를 반영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두 분의 연애 스타일은 나는 뭐 그 시절 좋아했던 소녀의 커징턴과 선자처럼 순정파다. 아니다. 나는 현실에 발을 굳게 세우고 있는 리얼리스트다. 예, 어느 분부터 대답해 주시겠어요? 김 사사님께서 먼저 대답해 주실까요? 네, 저는 순정파냐, 현실파냐, 어느 쪽이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현실파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언짢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로맨티스트, 낭만을 쫓아가는 그런 이상주의는 못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밀당이라는 걸 못합니다. 저는 네. 직진입니다. 그냥 네. 나를 좋아하냐, 나는 너가 좋다. 아, 정말 솔직한데요. 네, 저는 사실 예. 기다리는 것도 잘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이제 뜸을 들이거나 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 알겠다라고 하고 이제 저는 또 다른 사람을 찾으러 바로 떠나죠. 네. 네. 아니, 그게 현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아,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하면은 좀 올인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네. 일단 사랑에 빠지면은 다른 건 잘 보지 않습니다. 사랑에만 목매는 스타일이고, 네, 후회 없이 하얗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저도 연애를. 저도 한번 태워보고 싶은데. 잘 안 타죠. 예. 이젠 불이 잘 안 붙어요, 이 나이가 되면. 이놈의 불씨가 어디 몸이 축축해져가지고 불씨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코너를 준비해서. 그렇죠. 제가 네. 그래서 기대가 컸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책 대 책 네. 대결 있어서 선정을 PD님께서 해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PD님께서 둘 중에 어떤 책이 더 공감이 갔다 이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우리가 간단히 마무리하는 얘기 토크를 하고 싶은데 저는 지난 회차에 그 여행 그것도 되게 좋았거든요. 아, 네. 근데 요번에 그 연애 얘기는 그것보다 더 배로 좋았어요. 뭔가 이렇게 내가 현실에서 지금 겪지 못하는 것들을 그래도 이 간접적으로나마 그때 그 예전에 아름다웠던 그런 추억들을 새록새록 되새기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연애에 대한 기대도 하게 만들었거든요. 두 분께서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네, 오늘 두 번째 방송도 굉장히 즐거웠고요. 처음보다는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새로운 북팔찌기 선생님과 함께여서 더 즐겁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첫 회 녹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 네, 너무 즐겁게 녹음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행은 정말 너무 즐겁게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또 관심도 많았던 분야라서. 근데 연애는 제가 저의 네, 전공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참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다, 풋풋한 네. 풋풋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직 그래도 우리에게 시간이 많으니까 열린 결말로 연애에 대해서는 남겨두고 자 그러면은 이제 PD님의 선정 떨리네. 긴장됩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추천책은 자,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우와! 소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 증발해버린 순수함을 찾고 싶어서. 그렇죠. 야, 그렇죠. 정말 네. 이 수상 그 선정 이유도 제 마음을 이렇게 좀 아련하게 긁어대는데 이 증발해버린 순수함을 저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언젠간 찾을 수 있겠죠? 네, 이 책을 보시면 돌아올 거라고 네. 믿습니다. 근데 이제 네, 추천드립니다. 사서분이 또 연애에 또 전문가는 아니어서 살짝 신뢰는 안 가지만 제가 믿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사선님, 이사선님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테마로
어떤 책을 가지고 와서 찾아오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죽은 연애세포를 깨우는 책이라는 테마로 두 가지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1%라도 소생하셨습니까? 바쁜 일상에 치여서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책을 읽어보고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그래서 또 아름답게 시작해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만 연애에 있어서는 언제나 서툰 우리들이죠. 그렇게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문장 들려드리면서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오늘 소개해드린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서, 마치네의 끝에서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도봉아이나라 도서관, 항마을 도서관, 도봉기적의 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를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직장인의 고민 상담 사연을 가지고 책을 통해 풀어보는 훅테라피 코너로 찾아올 예정인데요.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이 방송은 도봉문화재단,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운영하고 은행나루마을 방송국이 함께합니다.